일단은 이때 대충 공부할 계열이나 진로를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6월달, 7월달에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 할지를 한 서너 달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선택하라고 할 거거든요. 물론 12월까지 한 3번, 4번 교정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정해야 할 때 내가 어떤 학과, 어떤 전공 선택할지는 대충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상반기 로드맵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놀랍게도 3월 달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3월 24일 날에 중학교 전과정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이걸 토대로 보게 되면요. 이게 내신하고 직접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월 24일 날 시험 보고 성적표 보잖아요. 교육청 시험은요. 반 등수도 나오고요. 전교 등수도 과목별로 다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나보다 약간 평상시 실력이 좋은 애들은 이 정도니까 우리 학교 내신의 경쟁자가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거를 3월달 성적표를 보면서 가늠할 수 있고 3월달 시험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중학교 때 이런 빠진 부분이 좀 있었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네. 그리고 또 뭐야 내가 1등을 했네. 우리 학교는 내가 1등인가?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월달은 그냥 본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3월달이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면은 동아리 신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뭘 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도 맨날 써내야 되고요. 아이들도 맨날 써내야 되거든요. 쓰고 할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말아요. 제때 내는 게 중요합니다. 기한을 지키자. 선생님이 써내러 가는데 까먹었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일단 미스가 나는 겁니다. 학생부에도 미스가 나고요. 선생님과 학생의 신뢰도도 금이 가기 때문에 기한을 정확하게 준수한다. 잊지 말아야 되고요.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게 알림장이잖아요. 알림장이 없으면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뭘 내야 될지를 메모를 해놓는 거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은 이때 대충 공부할 계열이나 진로를 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6월달, 7월달에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 할지를 한 서너 달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선택하라고 할 거거든요. 물론 12월까지 한 3번, 4번 교정 기간이 있긴 하지만 정정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정해야 할 때 내가 어떤 학과, 어떤 전공 선택할지는 대충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공부할 계열이나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2년 전인데요. 취업률 85%가 넘는 대학교 학과예요. 서울대, 교육학, 경제학, 그 다음에 의외로 바이오 소재, 조선해양학과, 조경학과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학과가 최근에 취업이 잘 되죠? 최근에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보편적인 학과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전기정보공학부라고 하죠. 연대나 고대는 전기전자공학부라고 하죠. 한양대는 융합전자공학과라고 하죠. 성균관대도 전기전자공학과인데 전기전자공학 계열이 일반적으로 좀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의대보다 좋다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때문에 갑자기 급부상한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가 상당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공이 AI의 출현으로 조금 예전 같지는 않고요. 학교나 컴퓨터공학과 들어가서 세부 전공별로 좀 다르고 하지만 컴공이 예전 같지는 좀 않고 그 사이를 약간 보면은 전자전기나 반도체가 1, 2등을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공학과는 들어가면 계약학과니까 그런 거지만 계약학과가 아닌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공이나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서 여기도 보시면 약간 화공이나 신소재가 여전히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공학과가 여전히 어느 학교나 성균관대도 화공 91.9, 이화여대도 화학신소재 100. 놀랍죠? 이화여대 전기전자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의외로 취업 되게 잘 됩니다. 여대라고 취업 안 되실 줄 알았죠. 취업이 90%가 일반적으로 넘어요. 넘기 때문에 이대 공대 취업 잘 된다. 서강대는 컴공이나 전자전기 좀 세고요. 한양대는 공대 산실이기 때문에 상공, 신소재, 소프트웨어, 화공 다 세고요. 중앙대는 약간 컴공이 좀 세고 경희대는 건축, 그다음 한국외대는 약간 문과 해주는데 약간 신문방송 쪽이나 어학계열이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전기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기계 쪽에서도 AI 머신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기랑 컴퓨터랑 기계가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과별로 세부 전공에 따라서 약간 취업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이렇습니다. 벌써부터 수능 공부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학년은 뭐예요? 내신이에요.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내신 비중 8로 잡으셔도 관계없어요. 내신 8, 수능 2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이 되면요. 일단 4날 5초의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거든요. 자, 중간고사 이후가 되면 일단 본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약간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에서 본인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해서 명확하게 움직이는 게 맞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다가 남들 따라가거나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계열로 갈 건지는 정해서 그 계열에 걸맞는 진로활동, 그 계열에 걸맞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 1학년도 대충 방향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도 해보는 게 맞다. 이때부터 약간 중학생과 다른 심화된 보고서 활동이 좀 들어가는 때가 5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6월입니다. 6월이 되게 되면은 일단 중간 끝났지만 또 곧 이어서 7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기말에 돌입하게 되니까 아시겠지만 돌아서면 내신입니다. 돌아서면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이 금방금방 다가와요. 특히 수행평가 비율이 우리 학교에 큰 과목이 있냐. 학군지는 주로 지필 60, 수행 40이잖아요. 50, 60도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율에 대해 가지고 약간 고민해 보시고 만약 수행평가 비율이 좀 큰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 좀 만전을 기하는 게 맞다. 이게 보시면 되고 특히 학생부 기록이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진로활동이나 이 부분에서 평상시 기록을 해둬야 학교 선생님께서 바로 내려갈 때 바로 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파일링을 해놓는 게 좋다.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세특에서 본인이 강조를 했거나 칭찬을 받았거나 열심히 했거나 이런 활동은 파일링을 해놨다가 선생님이 기한에서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내게 되면은 이미 있는 걸 갖다 정리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좀 알찬 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학군지, 남고, 여고에 대해서 고교 생활에 대해서 정시할 거냐, 수시할 거냐, 정시 학군지 내신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